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소련군의 열병식 영상입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마치 기계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발을 높이 들고 행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북한의 열병식입니다. 소련보다 한층 더 과장된 동작으로 시선을 압도하고 있죠. 이런 장면들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어릴 적 북한의 열병식 영상을 보며 어떻게 저런 오와 열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걸 가능하게 만든 훈련은 얼마나 고되었을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강압과 구타가 있었을까 등을 상상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국가들의 공통점을 하나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공산주의 국가였거나 지금도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독 공산권 국가들이 이러한 걷는 방식을 고수해왔고, 이렇게 걷는 방식을 영어로 구스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과연 공산권 국가들에게만 국한된 퍼포먼스일까요? 이 스텝은 20세기 중후반을 지나며 공산권 국가들의 상징과 같은 모습으로 남았지만 사실 그 기원과 역사를 보며 꼭 그렇게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퍼포먼스 같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구스 스텝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걸어 다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걷기 방식은 영어권에서 구스 스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릎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앞으로 높이 들어 걷는 모습이 거위의 걸음걸이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독일어로는 슈테이 슈리트, 즉 찌르는 걸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스 스텝의 기원은 사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러한 걷기 방식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독일 프로이센 군대입니다. 당시 프로이센 군은 유럽에서 가장 규율이 엄격하고 훈련이 체계화된 군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로이센의 군사체계는 프리드리히 2세 때 크게 발전했는데 당시 군대는 전열 보병 중심이었고 그들의 절도 있는 행군과 일제 사격은 전장의 승패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걷는 방식 자체가 전투력과 규율을 드러내는 상징으로서 역할했습니다. 프로이센은 이를 단순히 걷는 방식이 아닌 군기와 복종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려 했고 이를 위해 집단 규율과 개인의 소멸을 강조했습니다. 즉 구스 스텝은 병사 개개인을 부속품처럼 다루고 기계처럼 통일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군 방식은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복종, 그리고 무조건적인 통제를 강조하는 전체주의적 군사 문화의 기초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이센은 왕과 귀족들 앞에서 펼쳐지는 열병식과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군대의 위엄과 훈련도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이센식 구스 스텝은 19세기 말까지 통일된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구스 스텝은 소련 이전인 제정 러시아 군대에서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19세기 초반부터 프로이센식 군사훈련 체계와 제식 행진을 적극 도입했으며 구스 스텝은 제국의 위엄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죠. 이후 러시아 혁명과 적백 내전으로 등장한 소련은 과거 제정 러시아 시절의 구체제를 부정하고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체제를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붉은 군대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군대의 모습을 상당 부분 계승했고 오히려 더욱 엄격한 군율을 통해 군대를 통제했으며 더 나아가 철저한 이념적 세뇌를 결합시켰습니다. 이는 특히 스탈린 체제 하에서 더욱 강조되며 체계화되었죠. 스탈린은 보여주는 전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펼쳤고 그중 가장 핵심적인 퍼포먼스가 바로 붉은 광장의 군사 퍼레이드였습니다. 그리고 구스 스텝은 붉은 광장의 상징으로 자리잡았고 스탈린의 권력 과시 수단으로 기능했습니다. 스탈린은 개인 숭배와 공포 정치를 통해 절대 권력을 추구한 독재자였고 구스 스텝을 포함한 일사불란한 퍼포먼스는 자신에 대한 권위, 절대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려는 시도였죠. 사실 이러한 스텝은 실전에서 유용한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동작이죠. 하지만 스탈린은 열병식에서 구스 스텝을 집요하게 강조하며 효율보다 권력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했습니다. 1941년 11월 7일 나치 독일이 모스크바 외곽까지 밀려왔던 시점에도 붉은 광장에서 열병식을 강행할 정도였죠. 당시 열병식에 참가한 병사들은 곧바로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에서 시작된 이러한 군사 전통은 독일 제국, 이어 나치 독일로도 이어졌고 이러한 행군 방식을 대외 선전용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히틀러는 열병식을 국민에게 권위와 절대성을 각인시키는 장면이라 보았고 베를린 올림픽 당시의 군대 시범, 각종 선전 영화 등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은 이념적으로는 달랐지만 군대를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나타내는 부속품 정도로 여겼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스스텝이 포함된 대규모 열병식은 내부적으로는 국민 통합과 권위 강화, 외부적으로는 적국을 향한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냉전기 소련은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시각적으로 압도하는 병사 수, 동작의 일체화를 통해 국가가 이만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북한으로도 그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구스스텝을 포함한 군사문화 전체가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로 확산되었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 동독군, 베트남 인민군, 쿠바군, 그리고 북한의 조선인민군 등은 소련의 군사훈련, 열병식 방식 등을 그대로 도입했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들이 군사력과 기술력으로 냉전 체제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동안 이들 공산권 국가들은 병력 수와 군기, 조직력을 시각화하는 것 또한 주요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핵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이와 같은 기계적인 군대 이미지, 특히 최첨단 무기, 탱크 등과 함께 압도적인 제식 행군을 보여주는 열병식은 공산권 국가들에서 군사적 결속과 정치적 선전을 넘어서 서방에 대한 심리적인 위협과 전쟁 억지력을 갖는 전략 도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즉 아이러니하게도 과도한 군기와 퍼포먼스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기능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론을 통해 소련, 중국 등 다른 공산권 국가들보다 북한의 열병식 영상을 자주 접해왔습니다. 이는 지리적 인접성, 핵 위협, 그리고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한 호기심 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유독 북한군의 스텝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고 과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60도에서 70도 각도에서 많게는 90도 이상 들어올리는 극단적인 발동작으로 체제의 통제력과 위험을 극대화하는 연출을 시도하고 있죠. 김일성 시대의 열병식은 지금과 같이 과도한 형태의 스텝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흔히 접한 형태의 과장된 스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영상과 무대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열병식을 마치 대외 선전용 쇼와 같은 형태로 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는 디지털 방송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카메라 앵글에 최적화된 열병식 전략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병사들은 3에서 6개월 전부터 열병식 훈련에 돌입합니다. 하루 6시간에서 12시간씩 스텝 훈련을 하고 조금이라도 발 각도가 어긋나거나 타이밍이 늦을 경우 구타, 식사 제한, 정신교육 등 강도 높은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의 각도, 고개 방향, 팔 흔들림까지 구령에 따라 완벽하게 동시에 움직여야 하죠. 그렇게 완벽하게 기계화된 북한의 열병식은 각 군종별로 12횡대, 24종대 대열, 추가적으로 후방조까지 300명 내외가 움직입니다. 또한 이러한 북한 열병식의 병사를 선발하는 것 또한 상당한 기준을 두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출신 성분과 가족의 배경 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가족 중 탈북자, 처벌자, 분홍, 지주 출신 등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죠. 거기에 외모, 신체 조건까지 총망라해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탈북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훈련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고 하루 8시간 이상씩 행군을 반복하기 때문에 쓰러지거나 심지어 탈영하는 병사들도 속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북한은 열병식에서 과장된 스텝뿐 아니라 신형 미사일과 장비들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하게 연출해 전 세계에 송출하는 북한의 열병식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겨냥해 우리 건드리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구스스텝을 공산권 국가의 전유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이념에 상관없이 많은 나라에서 행해진 방식입니다. 하지만 냉전기에 들어서며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구스스텝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는 공산권 나라들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칠레, 이란, 이집트 등과 같이 비공산권 국가들에서도 군사 전통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구스스텝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진을 진행하는 나라들이 있긴 하죠. 하지만 이들 역시 권위주의보다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퍼포먼스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국민당 군사 독재 시절의 행진에서는 이러한 구스스텝이 포함된 제식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민주화와 함께 과거 권위주의적인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고 중국 공산당식 열병식과 차별화하기 위해 제식 행진을 점차 실전성과 기동성 위주로 변화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영상에서도 구스스텝과 같은 형식의 행군은 찾아보기 힘들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인 팔은 90도, 발은 30도 내외의 높이로 흔들고 무릎은 자연스럽게 굽히면서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군의 제식 훈련 역시 단결력과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되 지나친 시각적 연출은 신경 쓰지 않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들의 군 퍼레이드는 공공 행사로서의 상징성은 있지만 북한과 같은 통제된 연출은 하지 않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이나 퇴역 군인 기념일에 진행하는 퍼레이드는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와 존경, 시민 통합이 주된 목적이지 지도자에게 복종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닌 것이죠. 즉 과거 소련, 나치 독일, 그리고 현재의 북한처럼 극도의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병사를 체제에 복종하는 집단 부속품으로 여겼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병사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포인트가 바로 제식훈련, 특히 열병식에서의 행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은 열병식, 그 중에서도 과거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상징하는 스텝, 그리고 현재도 북한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에 존재하는 열병식의 상징, 구스스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걷는 방식은 단순한 군사 제식이 아닌 체제를 나타내는 또 다른 언어이고, 한 국가가 군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려 하는지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병사들의 걸음걸이를 통해 그들이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